져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는 파란색에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베릴로그로 작성해서 합성해서 추출합니다. 저기는 랜덤 로직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뜨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떤 규칙이 없어요. 랜덤 로직이라서. 근데 데이터 패스 쪽은 저희들이 8빗 ALU를 쓰는데 매트 유닛들은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도 그 규칙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로들 떠보시면 하는 일이 어떤 레귤러한 패턴이면 그 흔적이 항상 남아있어요. 레이아웃에 가더라도 그 레귤러한 패턴이 보입니다. 근데 랜덤한 건 끝까지 랜덤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랩4에서 커버를 할 거고요.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데이터 패스를 완성하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성하면 스키매틱하고 레이아웃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둘 다 테스트해서 서로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데이터 패스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8개의 빗슬라이스와 하나의 치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의 완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설계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적을 때 핀 이름하고 이게 입력핀인지 출력핀인지 그리고 그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각 핀들이 제가 올려드린 시뮬레이션 파일에 보면 벡터로 디파인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오는 클락이 있고요. 그 클락이 여기 페이즈 1, 페이즈 2 두 개의 클락으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데이터들하고 어드레스 이게 8빗짜리들이 여기에서 보면 메모리 나가는 어드레스 라인 그리고 메모리로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데이터 라인 라이트 데이터 메모리에서 나오는 것 하나 둘 세 개가 8빗짜리 버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입력 출력은 누굴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데이터 패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 패스가 출력을 하면 출력이고요. 데이터 패스가 받으면 입력입니다. 자, 인스트럭션 셋은 보면 메모리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셋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레지스터에 담거든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얘를 뽑아서 컨트롤러 쪽으로 보냅니다. 컨트롤러 쪽으로 보내는 부분은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들을 가져가는 데 있죠. OP 코드하고 펑션 코드들을 가져가죠. 저건 데이터 패스 입장에서 출력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각 핀들이 입력에 해당하는지 출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시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각 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입력 핀인지 출력 핀인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데이터 패스 탑 블락에서 적는 겁니다. 탑 블락에서. 근데 여기에 보면 지퍼 블락만 적는 것도 있어요. 지퍼 블락이 받는 데이터가 있고 내놓는 데이터가 있어요. 입력 데이터가 있고 출력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입력 핀이 뭐고 관련된 핀 설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해주셔야 됩니다. 엑스포트 하는 핀들이. 그래서 요 블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블락이 어떤 걸 받아서 뭘 내놓는지 그리고 여기는 스키매틱하고 레이아웃을 끝낸 상황인데요. 보시면 도미넌트하게 버티컬 라인들이 레이어 메탈 2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리전탈은 메탈 3를 주로 쓰고 가끔 메탈 1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꼬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빗슬라이스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탑 블락 설명하고 핀 설명을 하고 지퍼 블락 설명하고 그리고 빗슬라이스에서 요 각각의 핀들이 어떤 핀들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빗슬라이스에 대한 구현이 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내드린 데이터 패스다 커맨드에 보면 어셈블러 코드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은 채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각 인스트럭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드 바이트 인스트럭션이죠. 그죠? 이게 immediate instruction set에 해당합니다. 이건 레지스터 2에다가 이게 데스티네이션이니까요. 2번 레지스터에다가 레지스터가 8개 있다 그랬죠. 그죠? 그중에 2번 레지스터에다가 68번 주소를 가서 거기에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8번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 여기서는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5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에서 5를 내놓는 거예요. 그 주소를 어드레스를 가리키면 어떤 거냐면
여기 주소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인스트럭션이냐 데이터냐 두 개가 뜨죠, 그죠? 인스트럭션일 때는 얘가 인스트럭션 패스에 어드레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 하겠다라면 밑에 어드레스를 액세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게 데이터 어드레스를 되는데 이 어드레스를 가리키면 그때 나오는 데이터가 5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적혀 있는 값. 그렇게 공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드 자체가. 그래서 여기 5라는 값을 가져와서 2번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로드 바이트 그 OP 코드하고 이 주소들을 다 저장하면 얘가 이런 헥사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32bit짜리 헥사 코드. 이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데이터죠. 그죠? 인스트럭션을 가져올 때 1바이트씩 가져온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레지스터에 똑같이 그 다음 걸 저장하고 3번 레지스터에 이걸 저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을 하죠. 그죠? 7번과 2번 레지스터에 OR 오퍼레이션을 해서 4번에 저장하는 뭐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로드 바이트 $2 이게 이제 2번 레지스터에 68번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로딩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할 때 지금 로드 바이트 쪽이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어떻게 트랜지션 하느냐 하면 0번부터 3번까지는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 패치 스테이지죠. 그죠? 여기까지 지나갑니다. 4번에서 분기를 합니다. 그래서 5, 6, 7 과정인, 이게 이제 페이즈가 이렇게 건너가게, 이렇게, 스테이트가 이렇게 건너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로드 바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이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패치하고 여기서 분기를 내서 5번, 6번을 거쳐서 7번을 거치면 레지스터에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준 인스트럭션은 스테이트 머신이 이렇게 거쳐갑니다.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수행하죠. 그죠? 한 개의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때 클락이 하나 튈 때마다 스테이트를 하나씩 건너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클락이 필요합니다. 인스트럭션 수행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건너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데요. 여기에 값들이 영향을 받는 그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형들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는 지금 여기가 인스트럭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S0가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오죠. 그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순서가 여기 보시면 8번 그 다음 여기 있네요. 인스트럭션 라이트가 저희들이 인스트럭션 bit슬라이스 설계할 때 보면 인스트럭션을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하나가 있죠. 그죠? 이게 bit슬라이스로 위로 8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8번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읽어온 인스트럭션을 이게 인스트럭션 어디에다 적을지를 정해주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8번, 4번, 2번, 1번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씩 쓰게 돼 있죠. 그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한 군데 쓰고 또 한 군데 쓰고 또 한 군데 쓰고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패치에 오게 되면 스테이트 0,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를 건너가게 되면 여기에 저장하는 여기 저장하는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을 저장해서 가져옵니다. 그때 건너오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 어셈블리 코드에 해당하는 그 헥사 코드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그래서 인스트럭션 첫 번째 건너오는 게 80이 건너와야 되겠죠. 그죠?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끄집어내면 처음에 80이 건너옵니다. 80이 건너오는 걸 보려면 메모리 데이터 있죠. 그죠? 메모리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프로세스 쪽으로 건너오는 데이터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여기 80이 건너옵니다. 메모리 데이터가. 그 다음 한 바이트가 뭐가 건너와요? 02가 건너오죠. 그 다음 00이 건너오고 여기가 44가 건너옵니다. 이 값이 메모리에서 건너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패치하죠. 그죠? 인스트럭션 패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게 4번 스테이트입니다. 4번 스테이트가 끝나고 나면 근데 4번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다음 어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기를 하는데 점프를 할 때는 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인스트럭션 주소로 바꿀 때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4번 스테이트에서 쓰지 않을지라도 다음 주소를 계산을 해요. 디폴트로. 그리고 5번 스테이트로 건너오게 되면 5번 스테이트가 뭐 하는 스테이트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ALU를 이걸 잡고 여기를 잡고 OP 코드를 00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스테이트에 건너와서 여기에 오게 되면 지금 보면
ALU 소스를 1번을 선택합니다. 1번을 선택하는 게 뭘 선택하는 거냐면, 지금 생각을 해봐요. 메모에서 105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2번 레지스터에다 쓰기를 원해요. 쓰기를 원하면, 이게, 지금, 메모리에서 건너오는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4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 명령해 보시면, 이 6번째 스테이트, 이게 4번 스테이트가 바꿔주는 거고요. 5번 스테이트가 ALU 소스를 A1로 잡고 소스 B를 2로 잡아요. 이 두 개 가지고 연산을 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6번 스테이트가 뭐냐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 스테이트야. 6번 스테이트가. 그래서 이 스테이트거든요. 이 스테이트.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 오퍼레이션을 보시면 요 어드레스를 지정해 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고 나면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쓸 어드레스 주소하고 여기에 메모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있어요. 요 메모리 위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메모리 위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봐요. 인스트럭션 셋에서 가져온 값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소를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 주소, 이게 68번 주소를 계산하는 데거든요. 여기서 68번 주소를 계산하는데 ALU 안에서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하고 105 값이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요. 이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105 주소거든요. 메모리에서 주소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걸로 가는데 이때 여기에 1번을 선택합니다. 이게 뭐냐면 ALU 소스 A를 1번을 선택하면 프로그램 카운트를 계산하는 주소가 아니죠. 그죠? 이게 레지스터에 건너온 주소입니다. 레지스터에서 건너오는 주소인데 그러면 여기서 건너오는 주소, 이게 레지스터 값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 했죠. 그죠? 그 중에 여기로 나오는 걸 하고 여기 거는 지금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소스 B는 안 쓰고 소스 A만 씁니다. 소스 A의 주소가 뭐냐면 여기 뒤에 그 밉스 어셈블러 코드 작업을 할 때 보면 주소를 계산할 때 $0 있죠. 그죠? 레지스터 0번 주소가 있어요. 그 레지스터 0번 주소에 있는 값하고 이 주소를 더해서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계산합니다. 근데 $0는 항상 제로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0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값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번하고 여기 있는 주소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주소를 가리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주소를 계산하는 과정이 5번 스테이트고요. 6번 스테이트는 그 주소가 메모리에 할당이 돼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스테이트가 이 6번 스테이트입니다. 6번 스테이트 따라가 보면 여기 보면 05라고 데이터가 나오죠. 그죠? 이게 5라는 값이 그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메모리에서 5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7번 스테이트는 뭐 하는 과정인지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register write 신호가 떠요. register에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쓸 건지 주소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소는 instruction set 중에 register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register 주소를 여기서 골라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공급을 해주고 레지스터 데이터는 여기다 공급합니다. 메모리에서 나온 건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기 레지스터 주소는 A3에서 지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A3는 2번 레지스터를 가리켜야 돼요. 2번 레지스터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지를 IR심 가지고 파형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게 보입니다. 인스트럭션 하는 과정, 그리고 주소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넘어가서 레지스터,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 싶은 신호들은 다 찍어볼 수 있어요. 근데 머스트 찍어야 되는 신호는 여기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이건 찍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더 찍는 건 이쪽 오케이. 근데 여기 찍었는 파형은 각 스테이트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해준 게 이겁니다. 인스트럭션 셋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업이 제가 이게 로드 바이트 $2가 맨 처음에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는 과정들이거든요. 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인데 이 인스트럭션 하나 수행하는데 보면 이게 이 정도 스테이트가 지나갑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인스트럭션을 또 가져오겠죠. 그죠? 근데 다음 인스트럭션도 똑같이 로드 바이트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이렇게 로드 바이트 인스트럭션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OR을 어떻게 하는지, OR는 다음 스테이트를, OR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 요거거든요. 이 인스트럭션 어떻게 수행하는지 파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 OR 오퍼레이션은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이라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0, 1, 2, 3, 4까지는 공통이에요. 4에서 분기를 해요. 어디로 가느냐면 9번, 10번으로 가요. 거기가 이렇게 패치해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9번, 10번으로 갑니다. 이게 레지스터 타입인데요. 레지스터끼리 연산을 해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인스트럭션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패스가 이렇게 따라와서 9번, 10번 수행하고 나서 다시 다음 인스트럭션 수행을 하겠죠. 그죠? 이 사이에는 또 레지스터 오퍼레이션들이 많아요. 이게 몇 번 돌아요. 보시면 코드 자체가 이것도 레지스터 오퍼레이션 여기까지 오죠.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점프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개별 인스트럭션들이 이렇게 동일한 오퍼레이션이면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스테이트를 돌아가니까. 근데 스테이트가 바뀔 때 인스트럭션이 다른 종류를 수행을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를 거쳐가게 되고 그 스테이트에서 나와야 될 코드가 뭔지를 여기 예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예제는 보시면 똑같은데 여기 보면 4번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예요. 7번, 2번이 오퍼랜드 쪽이에요. 7번과 2번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OR을 취해서 4번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스트럭션 셋 맨 처음에 나오는 게 OP 코드가 나오고요. OP 코드 6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자리 레지스터 주소, 그러니까 소스 A 레지스터 주소, 그게 21번부터 23번 사이에 있는 주소인데 이게 첫 번째 레지스터 주소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 레지스터 주소가 소스 B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주소입니다. 그러면 레지스터에서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스터에 쓸 주소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4번 주소는. 그래서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은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일단 연산을 수행할 레지스터 A1, A2 주소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7번 주소하고 2번 주소예요. 7번 주소는 111이겠죠, 그죠? 그리고 2번 주소는 010 이렇게 하면 2번 주소죠. 그 두 개가 여기 어사인이 되게 되면 레지스터 두 개가 리드 두 개를 하게 되죠. RD1하고 RD2가 얘 A1, A2 이렇게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가 가리키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연산을 할 때 항상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레지스터 연산을 하려면. 그래서 디폴트로 두 개를 읽어내게 만들어 놨어요. 두 개를 읽어내서 RD1, RD2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레지스터 두 개를 저장해냈는데 그게 bitSlice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억나세요? bitSlice에 여기 하나 레지스터가 있고요. 여기에 레지스터가 하나 있죠. 요게 RD1을 읽어내는 거고요. RD2를 읽어내는 거고요. RD1을 읽어내는 게 여기 레지스터입니다.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 레지스터 이게 소스 A로 가는 거, 소스 B로 가는 거. 여기 위에는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건너오는 거, 여기는 레지스터에서 건너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셀렉션하게 돼 있죠.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플립플랍이 한 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위로 쌓으면 한 바이트짜리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레지스터 A와 레지스터 B, 그러니까 RD1, RD2에 한 바이트씩 있는 레지스터 두 개가 나오고요.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일 때는 여기 ALU 소스 A는 1을 가리켜야 되고요. ALU 소스 B는 0를 가리켜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 레지스터가 ALU에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산이 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 레지스터 주소를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주소거든요.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주고 연산된 결과를 레지스터 연산된 결과를 여기 가져와서 여기를 쓰려면 이 값이 0번을 가리켜야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안으로 다시 쓰죠. 그죠? 레지스터 연산 결과를 써야 돼요. 메모리에서 가져온 걸 쓸 때는 얘가 1이죠. 그죠? 메모리에서 로딩을 할 때 보면 얘가 1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메모리에서 로딩이 한 게 아니라 레지스터에 연산된 걸 다시 라이팅을 할 때 이게 제로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맞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MCU가 동작하는 기본 오퍼레이션입니다.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수행하고 결과가 끝나면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또 수행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저가 만들어진 코드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싱글 코어 CPU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멀티코어일 때는 좀 복잡해요. 멀티코어일 때는 코어 사이에 ALU 데이터 교환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ALU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할 일을 서로 나눠주는 디스트리뷰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아비터베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복잡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싱글 코어예요. 싱글 코어니까 적어도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따라갈 수 있어야지 레이아웃을 완성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개별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면서 얘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스테이트 머신 그림,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스테이트 머신이에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개별 인스트럭션마다 어떻게 수행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